자, 물체의 육 자유도와 데이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엔지니어잖아요. 엔지니어들이 서로 대화를 할 때 물론 뭐 이게 인간미 넘치게 얘기하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가 그 전문 분야에서 전공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좀 서로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용어의 뜻이 뭔지를 먼저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구속이라는 게 뭐냐, 차원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자유도를 구속한다고 그러잖아요. 구속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렇죠. 구속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오토캐드나 3D 캐드 할 때도 구속이란 말 나오죠. 컨스트레인트, 그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얘기야. 어떤 기준에 이렇게 딱 적용이 돼가지고 따로 못 움직이게 하는 게 구속이에요. 여기 리스트럭션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사회에서도 자유를 제한한다, 그지? 그래서 죄 지으면 감옥 가는 거를 구속한다 그러죠. 그 구속한다는 의미가 묶어둔다는 거예요. 감옥에 안 가면 마음대로 뭐 어디 여행도 하고 놀러도 가고 할 텐데, 감옥에 가면 하고 싶은 걸 못하고 방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구속인 거예요. 여기 보면 제한된다, 속박된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차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 어떤 생각이나 의견 따위 뭐 사상, 학식 이런 수준, 야, 차원이 달라. 쟤는 노는 차원이 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수준이란 얘기야. 우리가 레벨이라고도 해요. 레벨이 달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차원이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차원은 이거예요. 기하학적 도형, 물체, 공간 따위 한 점의 위치를 말하는 데 필요한 최소 개수.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원이라는 것은 좌표가 한 개라는 뜻이에요. 3차원이라는 것은 그 점을 표현하는 좌표가 3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자유도를 구속한다는 개념이 뭐냐? 공간상에서 이 물체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자유도 구속이에요. 얘가 보면 X, Y, Z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죠. 세 방향으로. 그 다음에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Z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그래서 이게 6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인다 해서 물체의 육 자유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도를 구속한다. 우리가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세 점을 이용해서 평면, 직선, 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 하면, 설명을 하기가 가장 편해서 그런데 실제로 자유도 구속은 평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원통도 있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 평면이라는 것은 그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평면 하면 항상 동시에 같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평면에 법설인 축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평면이 있다. 그럼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될 게 이 평면의 수직인 이런 법선,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평면이지만 이 원통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통하고 축하고는 기본적으로 같은 성격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세 점을 올려놨을 때
지금 이거 구속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 방향하고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요게 남아있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 두 점을 딱 지지를 하면 이쪽 방향으로 정지가 되고 회전도 정지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 하나 남는 거잖아요. 점 하나 찍어서 이쪽 구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가 구속이 다 되는 거죠. 그 개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있죠? 이걸 뭐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한 거니까. 자, 그래서 물체의 자유도가 뭐냐? 물체가 공간 내에서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성분이다. 그래서 이것은 선형운동 6개 X, Y, Z 방향, 그 다음에 회전운동 U, V, W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UVW, UVW 이렇게 하니까 개념이 조금 안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U라는 건 뭐예요? 네, 지금 보면 지금 이렇게 육면체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게 Z고 X고 이게 Y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쪽이 X고 이쪽이 Y니까 XY가 이루는 이 평면은 이거를 XY 평면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얘가 Y하고 Z하고 이루는 평면, 이 평면을 우리가 ZX 평면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ZY Z하고 Y, 그리고 이거는 Z하고 X잖아요. 여기를 ZX 평면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XY 평면의 기준축은 Z축이죠. YZ 평면의 기준축은 X예요. ZX 평면의 기준축은 Y예요. 그러면 U라는 건 뭐냐? U라는 거는 요 X축을 기준으로 YZ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U라고 하는 거죠. 요게 U가 되는 거예요. V는 뭐냐? V는 Y축을 기준으로 ZX 평면으로 회전하는 성분, 요거를 V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Z축을 기준으로 XY 평면으로 회전하는 요 성분, 요거를 우리가 W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UVW 하면은 그냥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이 선형은 트랜슬레이트 해서 T로 표현해요. TX, TY, TZ. 요거는 로테이션 하는데, U는 뭐예요? YZ이라는 거지. YZ 평면을 회전하는 거예요. V는 ZX예요. W는 XY.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유도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6개의 성분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작업이다. 근데 이걸 뭘로 구속하느냐? 우리는 데이텀이라는 걸 통해서 구속을 한다는 거예요. 데이텀. 그죠? 측정기에서는 좌표계 정렬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데이텀을 설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물체의 자유도 구속, 데이텀 설정, 측정 좌표계 이런 게 다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죠?
같은 개념을 표현만 좀 이렇게 다르게 하는 거지, 우리가 측정 좌표계 설정하는 것도 자유도 구속하는 거고, 데이텀 설정하는 것도 자유도 구속하는 거고, 야 3차원 측정기에서 그거 좀 자유도 좀 구속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측정 좌표계 좀 잡아봐,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좀 친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UVW가 RXO, RYZ, RZX 이런 의미다 라는 것도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형운동을 병진운동이라고 그래요. 병진운동. 병진이라는 것은 이게 평행하게 같이 나란히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나란하게? 각 축에 나란하게. 그래서 선형운동을 병진운동이라고 한다. 그리고 회전운동은 지금 이거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YZ, Y축을 기준으로 해서 ZX, Z축을 기준으로 해서 XY. 요거를 우리가 U, V, W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XYZ, PCO, 요, 롤, 뭐 RX, RY, RZ, UV, W 이런 것들이 다 각각 쓰일 수도 있다. 어떤 데서는 이렇게 쓰고 어떤 데서는 저렇게 쓴다. 근데 다 그게 같은 내용이다 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XYZ, UVW로 쓰는 이유가 ASME Y14.5 우리 기하공차 그 배울 때 이거 배웠죠? Y14.5 여기에서 이것을 XYZ, UVW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표준으로 이렇게 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뭐 UVW 왜 UVW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뭐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명확하게 우리는 ASME Y14.5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 쓰는데, 이거는 X축을 기준으로 YZ 평면에서 회전하는 거, Y축을 기준으로 ZS 평면에서 회전하는 거, Z축을 기준으로 XY 평면에서 회전하는 게 같은 의미다 라는 건 우리는 알았다 이거지. 자유도를 구속하는 이유는 얘가 내가 여기 가공하려고 하는데 이게 막 지가 움직이면 가공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측정도 내가 여기서 측정하려고 하는데 얘가 막 움직여 버려. 그럼 측정 안 되죠. 그래서 가공이나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물체를 고정을 해야 된다. 구속 방법은 이제 데이텀이라는 걸 가지고 구속을 하는데 우리는 1차 데이텀, 2차 데이텀, 3차 데이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순차적으로 자유도를 구속하는 순서인 거예요. 1차, 2차, 3차 데이텀이. 그런데 이제 그러면 1차, 2차, 3차 데이텀이라는 거를 왜 굳이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하느냐? 왜 이렇게 할까? 데이텀이 순서가 있는 이유는 얘는 우리가 도면에 맞춰서 좌표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3차원 측정회 할 때 평면회전, 공간정렬, 원점 지정 이렇게 하잖아요. 1차, 2차, 3차 데이텀을. 근데 그게 그냥 교행용 시편 연습하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꼭 평면이 1차 데이텀이고 직선이 2차 데이텀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도면에 어떻게 데이터 우선순위가 정해졌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맞춰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이걸 한번 봐봐. 자, 이 물레방아가 이렇게 돌아요. 돌죠? 그러면 이 물레방아는 자유도가 뭐뭐가 구속이 있을까요?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쪽을 Y축, 이쪽을 X축, 이쪽을 Z축이고, 여기가 요 돌아가는 회전 축의 중심, 여기가 원점이라고 보면, 지금 이 물레방아에서 구속된 자유도는 어떤 걸까? 자, 그럼 반대로 지금 이 물레방아에서 구속이 안 된 자유도는 뭘까? 여기가 X, Y, Z. UVW 중에서 어떤 거? 왜냐하면 지금 얘가 X축으로 못 움직이죠. Y축으로 Y축하고 Z축의 선형운동은 이 원통축의 중심에 의해서 구속이 된 거고요. X축의 선형운동은 이 베어링이 여기 박혀서 베어링에 얘가 조립이 됐잖아요. 그걸로 구속이 된 거야. 그래서 X, Y, Z 선형운동 3개는 구속이 다 끝났어. 그 다음에 자, Y축을 기준으로 자, V 이거 회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만약에 회전 가능하면 물레방아 끄떡끄떡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Y축, Z축을 기준으로 요거 회전 이것도 불가능하죠. 이거 하면 막 얘가 이렇게도 끄떡거려야 되고 이렇게도 끄떡거려야 되잖아. 근데 그걸 다 구속이 됐기 때문에 끄떡거릴 수가 없는 거죠. 요 X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요거 하나만 남은 거지. 그게 U야. 그지? 그래서 지금 얘는 이거 여기만 회전이 된다는 거죠. 자, 데이텀이랑 우선순위가 있다. 근데 이 데이텀 우선순위는 기본이 뭐냐면 앞에 있는 데이텀에서 구속한 성분은 뒤에 있는 데이텀에서 구속을 못하는 거야. 그죠? 그게 기본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데이터 우선순위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앞에서 구속한 거, 그러니까 1차 데이텀은 다른 데이텀으로부터 구속되지 않은 데이텀, 그러니까 1차 데이텀을 설정하기 위해서 측정한 그 요소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구속할 수 있는 거죠. 2차 데이텀은 1차 데이텀으로부터 구속을 받아. 3차 데이텀은 1차 데이텀하고 2차 데이텀에서 구속을 받아. 그죠? 요거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거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한 가지만 얘기를 했구나.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앞에 있는 데이텀에서 구속한 것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원칙이고, 현실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좌표계는 수학적으로 항상 수직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수학적으로 무조건. 그런데 우리가 가공한 제품은 항상 직각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 이거는 좀 과장해서 그린 거예요. 과장해서 그렸지만 우리가 데이텀 B하고 C를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직각이 안 맞아. 직각이 안 맞아. 근데 여기 지금 위치도를 재려고 하는데 이 위치가 예를 들어 볼게요. 데이텀 A, B, C 이렇게 돼 있으면 B 데이텀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B 데이텀이 이쪽 면에 이렇게 직선으로 형성이 돼요. B 데이텀이. 그러면 여러분들 원점 지정할 때 점 하나 찍어줬죠? 점 하나를 찍어주면 2차 데이텀 B 데이텀에서 만들어진 이 축의 수직이면서 지금 한 점 프로빙한 요 점을 지나는 데이터임 C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의 중심까지의 위치는 뭐예요? x1, y1이죠. 근데 이게 아니고 만약에 밑에 있는 것처럼 데이텀 A, C, B로 줬다. 그럼 C 데이텀이 우선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직선을 측정해 여기를 여러분들 말하는 평면회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 점을 찍어주면 평면회전은 이 C 데이텀의 수직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이 Y축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원의 중심을 측정하면 X2, Y2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X1보다는 X2가 크고 Y2보다는 Y1이 커. XY가 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A, B, C로 했느냐, A, C, B로 했느냐에 따라서 이 위치도는 합격이 될 수도 있고 불합격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 오케이? 이해했죠? 자, 두 번째. 아까 발표 시간에 이제 질문 나온 건데, 자, 우리 3차원 측정기에서 공간 정렬 평면에 원점 측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평면 측정해가지고 공간 정렬, 직선, 점 이렇게 측정하죠. 자, 잘 생각해 봅시다. 1차 데이텀에서 구속되는 성분이 뭐뭐다? RX, RY, TZ 이게 구속이겠어요. 2차 데이텀에서는 RZ, TY, RZ, TY. 3차 데이텀에서는 TX. 여긴 없어. TX. 그러면은 X, Y, Z 구속되고 RX, RY, RZ 깔끔하게 구속됐죠. 그럼 여기서 평면을 측정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 봅시다. 자, 평면을 측정했어. 그러면 여기서 구속을 하기 위해서 산출할 수 있는 성분이 뭐뭐가 있어요? 아까하고 똑같죠? RX, RY, TZ. 아까 여기 직선으로 측정했잖아요. 이번에는 평면으로 측정했어. 그럼 여기서는 어떤 성분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까요? R, Z, R, X, TY. 자, 여기서 아까 점으로 측정했는데 우리가 여기를 평면으로 측정했어. 그러면 뭘 구할 수 있을까요? RZ, RY, TX. 자, 요렇게 여기서 성분이 평면일 때 이런 성분들이 검출이 된다 라는 거 이해했죠? 충분히? 다 이해했나요?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야. 자, 평면, 직선, 점 하면은 여기가 1차 데이텀, 2차 데이텀, 3차 데이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평면을 측정했어. 그러면은 제1데이텀에서는 다른 거에서 영향을 안 받으니까 TZ, RX, RY 이거 다 그냥 구속했죠. 세 구속했어요. 2차 데이텀에서 TY, RX, RZ를 구속을 하려다 보니까 아이고 이놈의 RX는 이미 여기서 구속을 해버렸네. 그죠? 그럼 데이터 우선순위에서
여기서 구한 이 Rx는 얘를 구속을 하려다 보니까 이미 제 1데이터에서 구속을 했어. 여기서는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분은 구해냈지만 써먹을 데가 없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3데이터에서 평면을 측정했더니 tx, ry, rz가 산출이 됐잖아요. 근데 tx는 1차, 2차 데이터에서 없어. 근데 ry는 이런 여기서 ry가 1차 데이터에서 구속이 됐네. 그러니까 요거 없어지고 RZ를 구속을 하려고 했더니 아이고 2차 데이터에서 또 RZ를 구속을 했네. 그러니까 여기는 RZ가 의미가 없고 결국은 1차 데이터에서는 3개를 다 구속을 하는데 2차 데이터에서는 요거 2개 3차 데이터에서는 요거 하나밖에 못 써먹게 되더라 이거죠. 결론적으로 데이터 우선순위 때문에 그죠? 그런데 평면 직선 점을 측정했더니 요 성분하고 같죠? 그 다음에 여긴 요거하고 요거 2개 지금 요거가 같은 거야. 요거 하나 요거 같은 거야. 그러니까 평면으로 측정을 하나 평면 직선 점으로 측정하나 실제 데이터 설정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으로 안 하고 평면 직선 점으로 공간정렬 평면회전 원점 지정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요게 아까 김광산 씨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이에요. 질문자 이해가 갔나요? 아까 발표자 이 내용에서 이해 갔어? 자 그럼 요거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 뭐냐 하면 얘가 서로 이상적인 각면 그러니까 평면도 제로 서로 직각도 제로 일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조건이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이런데 우리가 가공하면은 면은 평면도를 가지고 있을 거고 또 각 면은 직각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우선순위에 의한 자유도 구속이라는 원칙을 따지면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는 각 면이 이상적인 평면도 아니고 서로 직각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평면으로 측정을 해야 가공 오차를 줄이면서 데이터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다음번에 다시 왜 그런지 설명을 할게요. 자, 요거 완전히 이해했나요? 그러면 요까지 하면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자, 그러면 이거 3차원 측정기예요. 3차원 측정기 우리 계속 했으니까 뭐 XYZ, UVW 이건 다 알죠? 자, 그럼 우리 공구현미경 보자. 공구현미경은 TX, TY, TZ 중에서 구속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공구현미경이랑 투영이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TX, TY, TZ 중에서 우리가 구속할 수 있는 게 뭐야? 자, 우리가 이제 좌표계 여기서 이제 이거 지금부터 이제 좌표계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좌표계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좌표계 설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공구현미경에서 X값 우리가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Y값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Z값 있어요, 없어요?
Z값은 없지. 어떻게 있어? 에? 우리가 공기압력으로 측정할 때 Z값이 어디라는 걸 지정해 준 적이 있나요? 측정할 때는 있는데 움직이는 감각이 있어요. 그거는 초점 맞춘 거지. 그거 빼고. Z축을 구속한 게 아니고 그냥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얘는 Z축을 구속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TX, TY. 그러니까 TX, TY를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은 측정하는 좌표가 TX, TY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건 몇 차원 측정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2차원 측정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전운동은 뭘 구속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구속할 수 있는 회전운동이 UVW 중에서 뭐였어? 에? 어허? 이게 잘 이해한 거 같다가 또 여기 와서 엉뚱한 쪽으로 빠지네? 자, 봐봐. 우리가 이런 제품을 측정했잖아요. X, Y. 기기좌표계는 여기 있었어. 그지? 그러면 여기 두 점을 측정을 해가지고 회전 자유도 구속을 했죠. 그럼 이 두 점을 측정해서 구속한 자유도가 뭐야? W지. Z축에 대한 이 Z축에 대한 XY 방향 회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U, V 막 이렇게 한 거는 왜 한 거야? 뭐가 헷갈린 거야? 지금 뭔가 헷갈렸으니까 그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잠깐 헷갈렸던 이유가 뭐냐? 물어보는 거야. 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그러면 그쪽을 좌표계 설정을 할 수 있었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좌표계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기계 좌표계가 X, Y 이렇게 있으면 물건이 이렇게 있든 이렇게 있든 뭐 이렇게 있든 이건 우리가 다 두 점 측정해서 좌표계 정의를 할 수가 있었죠. 근데 만약에 지금 너희들 얘기로 치면 이게 Z축이고 이게 만약 X축이다. 근데 제품이 만약 이렇게 삐딱하게 있다. 그럼 이거를 평면에서 공간 정렬을 할 수 있어야만이 이게 구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불가능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요? 네. 그래서 얘는 W만 구속이 가능하다.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는데 회전운동이라는 것은 앞에서 TX, TY가 나왔으면 요 TX, TY하고 관계된 작업 평면에서만 회전운동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W라는 것은 Z축을 기준으로 XY 평면에서 회전했다는 얘기야. 문제인지 알겠죠? 그래서 2차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왜 자꾸 3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왜 구속이 됐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냥 딱 얹어놨을 때 고정이 딱 된 거야. Z축도 고정이 되고 평평하게 고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좌표계 설정을 한 게 아니고 기계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요 U, V, 그 다음에 TZ 요 세 가지는 기계적으로 그냥 맞춰줬다 라고 해서 기계적 정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2차원 측정기에서는 선형운동 2개, 회전운동 하나를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선형운동 하나, 회전운동 2개가 기계적 정렬이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거 이미 이해하겠죠? 그럼 요거는 우리 쓰는 1차원 높이 측정기예요. 자, X, Y, Z, U, V, W 중에서 어떤 게 구속이 가능한가? 요거만 구속 가능하죠. 그러면 U, V, W 중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없는 거예요. Z축만 가지고 회전 자체를 못하죠. 그래서 요거는 Z축만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원 측정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W는 구속이 안 되죠. W는 그냥 뱅뱅 돌아가는 거잖아. U하고 V는 기계적 정렬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 개념 확실히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요거는 이제 기계좌표계라는 것은 원래 기계를 만들 때 고정되어 있는 거.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측정좌표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측정좌표계는 도면에 맞춰서 설정하는 거. 물체의 모든 자유도 구속. 이거는 측정좌표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유도 구속이라는 게 측정좌표계 설정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